안녕하세요, 송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 평원님이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이분의 브랜드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어플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픈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 또 한식 배달 전문점이더라고요. 깃발 같은 경우에도 6개 정도 꽂으셨고 하루에 한 25건에서 35건 정도 주문 콜수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그 부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전에 했었을 때 초반에 진짜 그 건수로만 계속 달린 적이 있어요. 또 한 달 정도를.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으로 답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창원에서 이 브랜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소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 주소를 찍어본 상태에서 맛집 랭킹을 제가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뭐 창원식당, 엄마 실비식당, 밥통령 뭐 이런 브랜드들이 쭉 나와요. 지금 보면 최근 주문 수하고 리뷰 수랑 10개 순위 안에 이제 찜 수하고 평점이랑 이제 메뉴 가지수 그리고 메뉴 구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런 맛집 랭킹에 있는 브랜드들을 좀 분석을 하다 보면 내 브랜드가 어느 정도에 있고 얘가 얼만큼의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거를 조금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식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맛집 랭킹에 있는 브랜드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저한테 문의 주신 평원님의 브랜드 한식구라는 브랜드를 딱 봤을 때 과연 어떤 메뉴를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메뉴를 내세우고자 하는 게 어플상으로 사실 표현이 되지 않았다. 너무 많은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맛집 랭킹에 있는 브랜드들을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다 똑같은 아이템으로 구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 비빔밥이나 냉면, 찌개류, 도시락 대부분의 메뉴들이 그런 아이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식구가 과연 지금 맛집 랭킹 안에 있는 브랜드들이랑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 시각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브랜드들은 사실 메뉴가 기본 뭐 30개에서 뭐 50개, 뭐 어떤 거는 반찬 가게다 보니까 뭐 100개가 넘어가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이런 거를 보니까 한식구에서 좀 수정하고 보완이 되고 어떠한 경쟁력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저의 1차 피드백이 나와요. 제가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맛집 랭킹 중에 제가 분석한 숫자로만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면 사실 찜수로만 봐도 이 대가밥상과 창원식당이라는 이 두 브랜드가 1, 2위를 하고 있고 또 리뷰수로만 봐도 대가밥상과 창원식당이 여전히 1, 2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주문 수로만 봐도 브랜드들이 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가밥상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메뉴가 두루찌기 말 그대로 찌개, 뭐 덮밥이나 볶음밥, 오므라이스, 수제비, 뭐 국밥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원식당 같은 경우에도 뭐 냉면, 비빔밥, 찌개류, 도시락 이런 구성들이 판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브랜드들은 오픈한 지 꽤 됐으니까 이러한 숫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뭐 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제가 봤을 때 한식구는 이들과 다른 포지션으로 다른 전략으로 좀 짜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채소 주문도 한식구 같은 경우는 8,000원으로 시작하셨더라고요. 저와 똑같이. 근데 창원의 배달 어플을 보니까요. 뭐 많으면 9,000원, 만원까지. 그러니까 채소 금액 갖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메뉴 하나만 해도 배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식구에 대한 메뉴 구성을 먼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메뉴들을 보니까요.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컨셉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맛있게 즐기는 한식을 가지고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메뉴 구성을 보니까 그냥 일반 전통 한식이 아니라 퓨전 한식
같거든요. 참치 새싹 비빔밥, 남도식 육회 비빔밥, 그리고 뭐 김치 제육덮밥, 뭐 한정살 간장덮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칼국수, 물냉면 막 이런 여러 메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이랑 같이 나오는 것도 미소된장국으로 같이 나오던데 다른 브랜드들도 다 미소된장국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식구는 그거 똑같이 하면은 차별화가 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한식을 모토로 한다면 사실 미소된장국은 일본식 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식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한식구는 오히려 비빔밥이랑 덮밥에 대한 메뉴 구성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얘를 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찌개 브랜드는 과감하게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맛집 랭킹에 올라와 있는 이 10위 안에 브랜드들이 모두 다가 찌개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들이 다 하고 있는 메뉴들로 해서는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빼시는 거를 권유해드려요. 그리고 칼국수나 육개장 정식 같은 것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메뉴는 시즌 메뉴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복날이라든가 아니면 겨울 메뉴로 구성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물냉면도 마찬가지고 물냉면도 되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럼 차라리 이 물냉면 대신에 다음 시즌 때 오히려 냉면을 밀면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해드립니다. 부산은 밀면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일반 밀면으로 바꾸되 거기에 지금 이거 컨셉을 가지고 가신 고기를 같이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여름 같은 이런 날에 이 한식구랑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은 메뉴가 묵밥. 묵 관리가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것도 한 시즌으로다가 한 여름에 더울 때만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 브랜드하고 되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쫄면 아이템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식 아이템을 그래서 쫄면하고 비빔만두 막 이런 것도 하시는데 제가 이 비빔만두 저도 되게 판매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고 관리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못 해봤는데 오히려 이거를 쫄면이 아닌 저는 한식에 있는 잡채를 가지고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러니까 비빔당면 가지고 위에 그 납작만두를 같이 얹어서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비빔밥도 대부분 고기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얹어져 있어요. 여기 안에서 이 컨셉을 만약에 고기로 가져가셨다 하면 거기 안에 파생되는 메뉴들로 끌고 가시는 게 그리고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운영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메뉴 구성이 많다고 해서 매출이 많은 게 아니라 그중 안에서 내가 명확하게 밀고 가고자 하는 이 메뉴에서 매출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메뉴가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19가지 정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좀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추가할 건 넣고 해서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좀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제가 비빔밥이랑 덮밥을 강조하고 메뉴 구성을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뭐 정말 많이들 찾죠. 장조림 버터 비빔밥 뭐 요런 메뉴 그리고 치킨 닭다리살 가지고 데리야끼 소스로 짭조름하게끔 해서 덮밥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두부조림 브로콜리를 가지고 만드는 덮밥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한식 퓨전화해서 하는 메뉴들을 조금 추가를 하셔서 오히려 남들과 다른 구성으로 퓨전화 시키면 훨씬 더 한식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반찬도 막 뭐 단무지나 김치 아니면 다른 뭐 반찬들이 또 나가더라고요. 김치찌개나 이런 거 드실 때. 근데 이런 것도요, 과감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반찬 어설프게 나갈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하지 말자라고 싶어서 저는 그냥 김치만 나갔거든요. 사실 맛이 있다고 리뷰를 보니까 음식의 맛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메뉴 구성만 조금 바꾸시고 반찬도 음식이 조금
이런 양념이나 약간 자극적으로 비빔밥이나 덮밥류가 가지고 가신다면 오히려 백김치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국도 미소된장국이 아니라 그냥 진짜 전통 콩나물국이나 미역국이나 아니면 뭐 된장국이나 뭐 묵국이나 이런 그런 국들을 주기별로 바꿔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드시는 분들도 국이 달라지니까 오히려 퀄리티 자체가 사실 높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면 지금은 25건, 30건의 매출이 발생을 하지만 이게 점점점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은 50건이 되고 60건, 80건, 100건이 넘어갈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 아마 지금 현재 팔고 있는 메뉴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메뉴와 구성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평원님의 선택이긴 한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차별화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비슷한 아이템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 매장 아니어도 딴 데서도 먹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게 리뷰 이벤트예요. 리뷰 이벤트 메뉴로 크림치즈 감자를 주시더라고요. 약간 한식인데 왜 크림치즈를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한식 브랜드는 끝까지 한식에 대한 걸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식혜나 통시나 뭐 이런 걸로 내보냈는데 똑같이 한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수정과나 캔으로 된 거 있거든요. 조그만 거? 그러면 그 미니 약과 같은 거 오히려 이런 리뷰 이벤트로 한 달에 한 번씩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크림치즈 감자 같은 경우는 직접 조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본 메뉴 말고도 리뷰에서 주는 메뉴까지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퍼레이션 자체가 조금 부담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보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의 리뷰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다 봤어요. 리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되게 긍정적이더라고요. 맛있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포장도 보니까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포장 용기에 관련해서도 조금 팁을 드리면 여기서도 약간 디테일을 조금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크림치즈 감자 나갈 때는 또 검정 용기에 내보내더라고.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 조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면 용기를 지금 사출 용기로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출 용기를 선택을 했으면 그거와 어울리는 사이드의 이 포장 용기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투명 용기를 해서 주변에 밥 용기나 반찬 소스컵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투명 용기를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펼쳐놨을 때 메인 음식이 눈에 딱 띄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너무 용기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들도 오히려 하나로 통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면 용기를 사출 용기를 쓰셨으면 쫄면이나 이런 비빔 메뉴도 오히려 지금 펄프 용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면 용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메뉴를 한다고 하시면 오히려 그런 메뉴가 그런 데다가 들어오면 훨씬 더 신선하고 차가운 느낌의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찌개 용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당연히 삭제하길 원해요. 삭제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닐봉투를 또 보니까 일반 배민상에서 판매하는 그런 봉투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가 막 스티커도 작업하시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마지막까지 그게 다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런 투명 비닐봉투로 싸시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막 내가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히려 그냥 용기만 아무것도 없이 무지에 투명으로만 바꾸셔도 느낌이 확 다를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뉴 사진을 보니까 포장 용기에다가 찍어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오히려 되게 비주얼이나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이거를 사진상으로는 예쁜 그릇에 담겨있는 이미지 사진이 훨씬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번에 한번 이쁜 그 도자기 그릇 같은 거 한두 개 선정하셔서 비빔밥이랑 덮밥 같은 거를 좀 다시 찍어도 훨씬 더
맛있어 보일 것 같다. 다른 브랜드랑 조금 힘준 게 달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냥 저는 제가 느낀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해서 얼만큼이 또 변화가 있는지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만약에 쭉 끌고 가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기존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해왔고 이 똑같은 방식으로는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평원님의 브랜드 자체가 비빔밥과 덮밥을 되게 많이 선호해요. 그런 메뉴들의 니즈가 있거든요. 이 메뉴 구성 안에서 디테일 하나 더 잡아보세요. 그리고 끝으로는 사실 깃발 관련해서 6개를 꽂으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서는 과연 이 갖고 계신 이 점포 안에 구역이 얼마 정도 되고 있고 이 구역 안에서 깃발을 어떤 식으로 꽂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대박 나세요.